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에어컨이 아니라 사용 습관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해당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다음 부분을 기다려보세요. 서울 마포구 작년 8월 중순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에어컨 점검 요청을 받고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눅눅한 공기가 저를 덮쳤고 거실 한가운데서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앉아 계시던 김정순 어르신 70세를 만났습니다. 그분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은 연신 흘러내렸습니다. 한쪽 벽에는 에어컨이 분명히 설치되어 있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거 켜면 전기세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 말씀에 다시 여쭈었습니다. 고장난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작년 여름에 8월 전기세가 18만 원 넘게 나왔어요. 기절할 뻔했죠. 그래서 올해는 선풍기만 돌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건강에 큰 위험이 됐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결국 탈수 증상과 두통으로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세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나간 셈이었습니다. 그날을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에어컨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위가 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진짜 절전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 전기세 부담 느끼는 지인께 꼭 공유해 주세요. 리모컨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 버튼만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실장님, 리모컨에 버튼이 너무 많아요. 그냥 냉방만 눌렀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 에어컨 리모컨은 외국어 가득한 복잡한 기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3개의 버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쓰셔도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는 확 줄어듭니다. 1. 오토. 오토는 말 그대로 자동운전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와 습도를 스스로 분석해서 냉방, 제습, 전기는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 구조입니다. 특히 월간 사용량이 400kWh를 초과하면 요금이 갑자기 급증합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세게 돌리면 이 기준을 쉽게 넘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대별 전기 단가입니다. 오후 2시도 5시 사이는 전력 사용이 집중되기 때문에 전기 단가도 가장 높습니다.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에어컨을 돌리면 요금이 훅 올라갑니다. 팁 4. 무더위 피크 시간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두는 예열 전략을 활용하세요. 예열 전략이란 실내 온도가 올라가기 전 오전 알싸 15시 사이에 미리 에어컨을 약품으로 켜두는 겁니다. 그러면 2시, 5시 피크 시간에는
약한 바람만으로도 실내가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양성필 어르신, 작년까진 오후에 더워지면 그때 에어컨을 세게 틀곤 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오전에 예열하고 오후엔 유지만 하셨더니 전기세가 20% 이상 절약되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팁 5. 전기는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집중해서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한쪽만 시원하죠? 서울 중랑구에 사는 박영희 어르신 댁에 점검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에어컨은 멀쩡히 작동 중인데 방 구석은 여전히 덥고 냉기는 한쪽으로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 선풍기를 같이 써보세요 였습니다. 선풍기, 냉기 순환기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앞쪽 바닥에 선풍기를 두고 바람 방향을 천장이나 반대쪽 격쪽으로 돌려주면 냉기가 골고루 퍼지면서 체감 온도가 확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단순한 보조기기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선풍기는 에어컨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에어컨 출력은 낮게 유지되는데 냉방 범위는 2배 이상 넓어지고 전기 소모는 줄어듭니다. 팁 U. 에어컨 플러스 선풍기 조합이 전기세 절약의 황금 공식입니다. 선풍기 위치는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이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전기, 가스, 연탄 요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카드나 쿠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도 없고 아주 편리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또는 노인 포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영유아 또는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기타 에너지 취약 계층. 팁 10. 아직 신청 안 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실사례 소개. 작년 여름 양성필 어르신과 함께 동사무소에 신청해 드렸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이 확 줄어든 고지서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셨죠. 이젠 눈치 안 보고 낮에도 한두 시간씩 틀어요. 예전엔 에어컨이 그렇게 사치인 줄 알았어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 11. 에너지 바우처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적용되므로 여름뿐 아니라 겨울 난방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도 가능,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도와드립니다. 신청 기간 2025년 5월 초 12월까지 지금 신청하셔도 여름부터 바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세 아끼겠다고 참았는데 병원비가 더 나왔어요.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건강보다 전기세가 우선일 순 없습니다. 여름은 더 이상 참는 계절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시고 더 이상 땀 흘리며 고통받지 마세요. 에어컨을 당당하게 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셔야 합니다. 팁 12. 주위 어르신이나 부모님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에어컨에 냉기가 새지 않도록 작은 습관과 공간 배치만으로 전기세를 절약하는 선풍기 방향은 천장 쪽으로. 이미 지난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풍기는 에어컨과 함께 사용해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냉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선풍기를 천장 방향으로 틀면 냉기를 순환시키며 전체 공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천장형 팬 있는 경우엔 약통으로 함께 돌리기만 해도 체감 온도가 1~2도 더 떨어집니다. 5. 습도도 냉기의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도만 낮추려 하지만 습도도 큰 변수입니다. 실내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덥게 느껴집니다. 이럴 땐 제습 모드를 1시간만 먼저 돌려보세요. 특히 실내에서 빨래를 널어두는 가정에선 에어컨을 켜기 전에 1시간 정도 제습 모드를 켜두면 냉방 모드 전환 후 훨씬 빠르게 시원해집니다. 6. 가구 배치도 냉방 효율을 좌우합니다. 에어컨 앞에 소파나 식탁처럼 큰 가구가 가로막고 있다면 냉기가 방 안으로 퍼지지 못하고 가구에 막혀 돌아나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장재호 어르신 76세 댁입니다. 에어컨은 새 제품이었지만 바람이 너무 약하다고 불만을 말씀하셨죠. 현장 점검 중 제가 커튼을 치고 소파 위치와 선풍기 방향만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계는 그대로인데 바람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팁 15. 에어컨 앞 공간은 비워두고 바람이 방 전체를 순환할 수 있게 배치하세요. 결론. 냉방 효율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비싼 에어컨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냉기가 새지 않게 막아주는 습관만으로 전기세는 줄고 건강은 지켜집니다. 햇빛을 막고 문을 닫고 선풍기를 활용하고 습도는 낮추고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 이 5가지만 해도 에어컨 성능은 2배가 됩니다. 에어컨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 구조가 문제였네요.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해당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다음 부분을 기다려 보세요. 다음 이야기 예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딱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누구나 기억할 수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버튼 하나, 습관 하나, 제도 하나, 이 3가지로 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을 마무리합니다. 기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전기세를 절약. 실외기 주변 정리, 직사광선 차단, 햇빛 차단, 커튼과 문풍기는 필수. 외출 시엔 30분 이상일 때만 에어컨 끄기. 선풍기는 에어컨 바람을 퍼뜨리는 도우미. 이 작은 습관들이 냉방 효율은 올리고 전기세는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 마무리. 서울 도봉구의 유태석 어르신. 3열리 산에서 청소하고 나니까 바람이 색 나와요. 에어컨이 새로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경북 김천의 신종원 어르신, 선풍기만 돌렸는데 전기세가 8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했던 마포구 김정순 어르신, 뭉개시에 에어컨은 틀면 벌 받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젠 마음 편하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어르신들께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여름은 이제 그만, 똑똑한 여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해당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다음 부분을 기다려보세요. 다음 이야기 예고. 이제 이 영상 시리즈의 앞부분은 끝났습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실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만 모아 Q&A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에어컨 바람만 쐬면 머리가 아픈데 왜 그래요?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전기세가 오히려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등 현장에서 자주 듣는 고민과 오해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잘못된 상식입니다. Q1. 에어컨 바람을 쐬면 왜 머리가 아플까요? 이 질문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틀고 나서 머리가 띵하거나 두통, 몸살 증상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기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잘못된 사용 설정 때문입니다. 온도를 너무 낮게, 풍속을 강풍으로, 고정 바람 방향이 머리나 얼굴을 직접 향함, 이런 세 가지 조합이 냉방병의 주범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박경자 어르신, 삼열이산에서 항상 머리가 아파서 에어컨을 꺼두고 살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설정을 26도, 약풍, 푸스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바꾸자 두통이 사라지고 전기세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팁. 바람을 얼굴에 직접 맞지 마시고 천장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약통으로 오래 사용. 전기요금은 단순 사용량만이 아니라 사용 시간대와 누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 400kW를 넘기면 누진 요금 적용 오후 이친 오시는 단가가 가장 높은 피크 시간, 심야 시간대는 단가가 가장 낮음 따라서 오전 10 피크 시기에 미리 실내 온도를 낮춰두고 피크 시간대에는 유지만 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윤상철 어르신을 유씨가 작년까지는 오후만 되면 세게 틀었는데 올해는 미리 틀고 유지만 하니까 전기세가 훨씬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팁. 오전 10 피크 시기 사이 미리 에어컨을 켜두세요. 강하게 돌릴 필요 없이 낮은 전력으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6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자동으로 해두면 불안한데 고정해도 되나요? 바람 방향을 고정하면 특정 부위만 냉기가 집중되어 냉방병이나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나 얼굴을 향한 경우 어지럼증, 관절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자동 회전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팁. 바람은 머리 위로 또는 벽면 쪽으로 퍼지게 설정하세요. 천장형 팬이나 선풍기와 함께 쓰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Q10은 필터는 청소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에어컨 전원 끄기 앞 커버 열고 필터 꺼내기, 미지근한 물 플러스 중성세제로 세척,
그늘에 바짝 말리기, 다시 끼우기. 서울 도봉구의 유태석 어르신은 한번 해보니까 너무 쉬워서 이제는 여름마다 직접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핍,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 필터 청소가 이상적입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파트에서는 에어컨을 꺼도 시원한 집을 만드는 비밀, 즉 냉방이 잘 되는 집안 구조 만들기에 대해 다룹니다. 햇빛 차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커튼 하나로 실내 온도가 2도 떨어진다고? 바람이 잘 도는 가구 배치의 원칙은 기계보다 더 중요한 환경 세팅법.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립니다. 기계보다 환경, 기술보다 습관.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여름이 달라집니다. 1. 햇빛 차단만 잘해도 실내 온도 2도 낮아집니다. 여름철 낮에는 창문을 통해 실내로 이럴 때 선풍기를 반대편 벽 쪽에 배치하면 공기 흐름이 순환되고 체감온도가 훨씬 내려갑니다. 강원도 원주의 윤기호 어르신 76세, 에어컨만 틀 땐 거실은 춥고 방은 더웠는데 선풍기 하나 돌렸더니 집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팁, 선풍기 방향은 에어컨과 마주 보거나 에어컨 밑쪽 약 1-2m 거리 천장형 팬이 있다면 함께 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4. 습도만 낮춰도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더 덥게 느껴집니다. 여름철 실내 습도가 70% 이상일 경우 에어컨 냉방이 느려지고 땀이 마르지 않아 더위가 배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제습 모드를 활용하세요. 빨래를 실내에 널었을 때 비 온 다음 날 실내가 눅눅할 때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어온 습기가 남아있을 때 에어컨의 제습 모드로 1-2시간 먼저 작동한 뒤 냉방 모드로 전환하면 에어컨 작동 시간이 줄고 전기세도 절약됩니다. 충남 아산의 74세 김두식 어르신은 선풍기 플러스 제습 모드만 돌려도 집이 쾌적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팁, 습도는 50-60% 이하로 유지, 실내 빨래는 자제하고 제습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5. 가구 배치도 냉방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에어컨 앞을 가구가 막고 있으면 냉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막힙니다. 예를 들어 소파가 에어컨 바로 앞에 있음, 책장이 바람 통로를 막고 있음, 식탁이 통풍 흐름을 방해함.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시원함이 한 방향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장재호 어르신 76세, 에어컨 바람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소파 위치만 바꿨더니 바람이 확 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팁, 에어컨 바람이 집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가구는 최대한 측면 또는 후면 배치, 앞 공간은 비워두는 게 핵심입니다. 6. 바닥, 카펫, 커버도 영향을 미칩니다. 냉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닥에 두꺼운 카펫이나 담요가 깔려 있다면 냉기가 흡수되어 바닥 쪽이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 전체에 깔린 러그나 푹신한 카펫은 공기 흐름까지 막아 냉방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여름철엔 얇은 러그 또는 매트로 교체, 바닥 재질이 찬 대리석일수록 냉방 효과가 뛰어남, 매트 아래는 습기 제거 매트를 추가하면 더 좋음. 팁, 여름철엔 푹신한 러그 대신 얇은 발매트, 냉기가 바닥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 천장 높이도 전략적으로 고려하세요. 천장 2025년부터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단순 몇만 원이 아닌 실질적 생활비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적용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연간 총 295,2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연간 총 701,3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이나 카드가 따로 필요 없고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방식이라 편리합니다. 예시: 작년 여름 구미시 양성필 어르신 72세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지요 라며 복지센터 도움으로 신청했고 그 이후론 낮에도 에어컨을 1도 2시간 켜고 있어요. 예전엔 그게 사치인 줄 알았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단독 가구 또는 노인 포함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록 가구, 영유아가 있는 가구 또는 임산부 포함 가구. 이처럼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충분히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확인만이라도 해보세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전화 상담 시 담당자가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기간 2025년 5월 초 12월 말까지.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신청해도 여름부터 적용됩니다. 5. 바우처 사용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별도 카드나 쿠폰, 개 매달 고지되는 전기 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 집 안 전기세를 낮추는 실질적 효과 제공. 팁: 에어컨을 마음 편히 하루 20. 에어컨은 단순히 바람을 뿜는 기계가 아니라 실내 전체의 냉기를 골고루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순환이 막히면 아무리 성능 좋은 제품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음 5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햇빛 차단 안 하면 냉방 무의미. 한낮의 햇살은 유리창을 통해 실내로 직접 열기를 전달합니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지 않으면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냉기가 누출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 하나로 실내 온도 2섬도 하락, 에어컨 전력 소비 15치 20% 절감. 둘째째, 문틈과 창틈은 열기 통로. 오래된 문과 창문은 틈새가 많아 외부 열기가 들어옵니다. 바람이 새는 곳을 작은 문퉁기나 패드로 막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 아래쪽 바닥 틈, 실내 온도를 흐트러뜨리는 주범. 셋째, 방문은 꼭 닫아두기. 다른 방과 온도차가 크면 에어컨이 계속 온도를 다시 맞추기 위해 작동하게 됩니다.
냉기 유지보다는 온도 회복에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에어컨 틀 땐 방문 닫기. 에너지 효율이 최소 10% 이상 상승. 넷째, 선풍기를 함께 활용. 에어컨이 바람을 한쪽으로만 뿜는다면 방 전체로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선풍기를 에어컨 반대쪽에 두고 바람을 위쪽 천장 방향으로 돌리면 냉기가 균일하게 순환됩니다. 특히 천장형 팬이 있다면 약풍으로 돌리는 것만으로 체감 온도는 1치 2도 더 내려갑니다. 다섯째, 가구 배치 방해받고 있나요? 에어컨 앞에 큰 소파나 장식장이 막고 있으면 바람이 공간 전체로 흐르지 못합니다. 가구를 10치 20cm만 뒤로 밀어도 냉기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안양시 장재호 어르신 76세, 엠포스멘트는 에어컨이 약한 줄 알았는데 실장님이 커튼 방향이랑 소파 위치만 바꿔주고 나니 기계는 그대로인데 바람이 달라졌어요. 라며 만족하셨습니다. 3. 실내 구조 바꾸는 게 돈 안 드는. 절전 많은 분들이 전기세 아끼려면 에어컨을 아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집안 구조만 정비해도 전기세가 줄어듭니다. 기계는 그대로, 버튼은 그대로. 에코 에너지 절약 모드, 전기 덜 쓰고도 시원함 유지, AI 스마트, 지능형 맞춤 운전, 사용 패턴을 학습해 자동 조절. 단순히 바람만 세게 하는 것보다 똑똑한 기능을 한 번 누르는 것이 전기세와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둘째, 습관 하나. 26도 약풍 선풍기 함께 에어컨의 최적 세팅은 온도 26도, 바람은 약풍 또는 자동풍. 너무 낮은 온도는 전기폭탄과 냉방병 부릅니다. 꾸준히 약하게 대신 선풍기로 순환시키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하루 10시간 틀어도 걱정 없는 습관, 바로 26도 약풍 플러스 선풍기입니다. 셋째, 제도 하나 에너지 바우처. 정부에서 공식 지원하는 전기요금 절감 제도. 1인 가구 기준 295,200원, 4인 이상은 최대 701,300원까지 전기, 가스, 연탄 등 모두 지원. 별도 쿠폰 없이 고지서 자동 차감. 동사무소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 신청 대상. 에어컨 절전을 위해서는 먼저 오토, 에코, AI 스마트와 같은 절전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에는 온도를 26도로 설정하고 약풍이나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꼭 기억해 주세요. 에어컨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기기입니다.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여름이 달라졌어요. 온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반토막 났어요. 선풍기 하나 놨을 뿐인데 방 전체가 시원해졌어요. 이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절전 전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부모님, 지인,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과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건강보다 전기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전기세는 줄일 수 있지만 건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올여름은 참지 마세요. 무작정 아끼는 여름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잘 쓰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께 전달하는 힘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해당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다음 부분을 기다려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